구성현이라고 하는 사진가입니다. 벚꽃, 언뜻 보면 벚꽃 같은데 자세하게 보면은 팝콘. 여러분들 이거 드신 지 오래됐죠? 영화관이 오래돼가지고 이거 영화관에서 먹는 거 아니야? 어쩌면 여러분들이 영화관 가는 게 그리워서 댁에서 냄비에다가 튀겨서 드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영화관 갈 때만 먹었어요. 그래서 팝콘을 생각하면 영화가 생각나요. 팝콘과 콜라. 자, 이 작가는 팝콘에 튀겨진 그 모양이 꽃처럼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꽃나무, 거기에서 줄기는 진짜 나무 줄기를 쓰고 가지를 쓰고 거기에 본드로 하나하나 붙였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후속작이에요. 자, 팝콘을 갖고 파트 1, 포트폴리오 파트 1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장시켜서 사탕, 그렇죠? 사탕을 갖다가 역시 팝콘과 비슷한 역할로 꽃나무의 가지에 매다기 시작합니다. 구성수라고 해요. 야, 요건 또 뭐야? 살짝 아리송하지 않은가? 그냥 사진으로 보기에는 너무 평범하죠, 그렇죠? 마치 식물 도감을 보는 듯하게. 근데 자세하게 보시면요, 여기 입체감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은, 구성수라는 작가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이 식물을 뿌리채 캐서 뿌리에 있는 흙을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찰흙, 점토, 찰흙, 고기에 누릅니다. 그러면 찰흙에 음각으로 홈이 파이겠죠? 거기에 섞고 그것을 홈에 채워요. 그러면 꽃이 음각 상태로 있다가 양각 상태로 되죠. 그렇죠? 그리고 속해니까 하얀 그런 꽃의 모양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 페인팅을 합니다. 이파리는 초록색으로, 꽃은 노란색, 붉은색으로. 그리고 마지막 단계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프린트 출력을 해서 작품으로 제시합니다. 언뜻 보면 사진 같기도 하고 언뜻 보면 회화 같기도 하고, 여기서는 사진 플러스 회화 플러스 조각 세 개가 한 작품에 방법론이 투입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플라워를 갖다가 점토에다가 박는 과정, 음각을 만드는 과정 조각이죠. 그렇죠? 거기서 석고를 붙여서 양각을 떠내죠. 양각 위에다가 채색을 하는 거, 페인팅이죠. 최종적으로 카메라로 찍습니다. 사진으로 출력해요. 포토그래퍼죠. 포토그래피 사진입니다. 서주영이라는 사진가예요. 서주영이라는 사진가가 2명이 있습니다. 동명이인이 있어요.
저도 최병관에도 동명이인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와 동명이인 때문에 그분 찾으려고 하는 게 저한테 오기도 하고, 또 저한테 연락 와야 될 게 그분한테 가기도 하는데, 그분은 다큐멘터리 사진 하시는 분이죠. 저하고는 작품 성향이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서지영도 동명이인이 2명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서지영은 상명대 사진과 나오고 이대 대학원에서 사진을 전공한 친구예요. 또 다른 서지영은 홍대 대학원 나온 서지영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혼돈 될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친구는 지난번 제가 유튜브에 올릴 때 마이클 웨슬리라고 해서 피놀 카메라로 도시의 생선과 소매를 찍었던 사진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베를린에 재건되는 그러한 신시가지, 동독의 과거의 건물을 허물고 거기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 과정 2년 2개월인가 한 카트 원샷에 2년 2개월에 노출을 준 사진가가 있었어요. 뉴욕 현대미술관의 재건축을 갖다가 2년 10개월에 걸쳐서 역시 원샷에 한 카트의 세월을 담은 작가가 있었어요. 비슷한 방법입니다. 피놀 카메라로 꽃을 찍고 있어요. 노출 시간은 컷당 3일에서 6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색깔이 약간 붉은색이 나오죠. 이것은 1800년대 유행했던, 제가 첫날 오리엔테이션 때 1800년도의 사진에 대해서 한번 쭉 말씀을 드렸을 때 1800년도 후반에 회화주의 시대가 한동안 유행했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역시 이 프로세스는 반다이크 방법이라는 회화성의 그 프린트 방법입니다. 그래서 촬영은 피놀 카메라로 하고, 역시 뭐 필름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프린트는 올드 프로세스, 반다이크의 그 방법을 채택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생명의 어떤 그 과정, 생성에서 소멸로 넘어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김진입니다. 사진가는. 타이틀이 잡초예요. 잡초. 잡초는 뭘까요? 식물인데 별로 그렇게 쓸모가 없는 좀 귀찮은 존재, 옆에 있는 식물의 양분을 좀 많이 빨아먹는, 그래서 잡자가 붙게 되면은, 그쵸? 부초자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좀 부정적인 그런. 그래서 이 친구는 잡초를 찍고 있어요. 근데 흐릿하게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아래 텍스트가 있습니다. 애기 똥풀 청와대, 꽃다지 국회의사당, 애기 땅 빈대 대법원, 선개불알 풀 주한 미국 대사관, 제비꽃 KBS 본관, 갯간냉이 한국은행, 괭이밥 삼성 본사, 주름잎 여의도 순복음교회, 개요기 서울대학교, 큰 개불알풀 타워팰리스, 쥐꼬리 망초 국립현대미술관, 까마중 SM 엔터테인먼트.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시겠죠? 개념미술에 가까워요. 개념사진에 가까워요. 개념사진의 특징은 사진에 힘을 안 줍니다.
사진은 평범하게 힘이 없는 것처럼 덤덤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슬쩍 던집니다. 그러면서 힌트를 주죠. 설마 이걸로 내가 작품을 제시했겠어? 이 안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지? 여기에서의 비밀은 바로 잡초의 사진의 아래 표기되어 있는 텍스트입니다. 장소와 잡초의 종의 이름. 여기서 잡초의 종의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도감이라는 것을 포장하기 위한 그러한 역할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장소죠. 이 식물의 표본, 잡초를 채집하게 된 그 장소, 어디에서 잡초를 이 장소는 어떤 장소인가요?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 시대 권력의 장소예요. 정치적인 권력, 사법적인 권력, 언론의 권력, 학문의 권력, 종교의 권력, 엔터테인먼트, 대중미술, 대중예술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에서의 권력. 요 몇 년 전 사진인데 아마 지금 촬영했으면 SM 엔터테인먼트를 안 했겠죠? BTS 기획사를 찍었겠죠, 그쵸? 지금 변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잘 아시겠지만 세계 최대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의 장소들을 갖다가 직접 찍은 사진가들이 있어요. 건물을. 국회의사당 찍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찍고 건물 자체를. 그것은 직접적인 표현 방법이죠. 이 작가는 김진은 지난번 얘기했던 은유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잡초라는 존재는 뭐예요? 권력과 정반대의 존재.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니 뭐 있으면은 구박받는 존재, 하찮은 존재, 성가신 존재, 없어지면 좋을 존재, 권력과 정반대의 대상을 임의로 택한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 시대의 권력은 어디에 있는가? 세실리아 웨버라는 여성 사진가입니다. 비밀이 있겠죠? 꽃인데 민들레 옷이 살짝 보이네요. 여자의 뒷모습이죠? 머리고 팔 올리고. 언뜻 보면 꽃이에요. 화려한 만개한 꽃이에요. 자세하게 들여보다 보면 꽃이 안에 몸입니다. 여성의 몸이에요. 그것을 여러 각도에서 찍고 색을 살짝 원색적인 색으로 넣고 그걸 크게 작게 배치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 방울처럼 은방울처럼 달려있는 애. 우리 제 강화 작업실 마당에도 있었는데 이름을 모르겠네. 네? 은방울꽃. 네. 엠마 핵이라고 하는 여성 사진가입니다. 아마 호주 출신인가 그럴 거예요. 역시 꽃입니다. 근데 어떤 꽃일까요? 이제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모델들은 다 그 아르바이트로 이제 엠마 핵이 이제 그 어떤 수고료를 주고 이제 쓴 모델들이죠. 지난번 우리가 봤던 중국의 사진가 류 볼린의 이야기를, 그쵸? 류 볼린이 좀 떠올리죠, 그쵸?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얘기해 드릴게요. 엠마 핵은 원래 포토그래퍼가 아니에요. 바디 페인터입니다. 몸에다가 분장시키고 몸에다가 그림 그리는 게 본인의 직업이에요. 그러던 엠마 핵이 그것을 작품으로 좀 남겨야 되겠다. 어떤 이벤트성의 그것을 보여주다가, 그래서 사진을 잘 모르니까 사진가를 고용을 합니다. 페이를 지불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모델을 써서 모델에다가 페인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델에만 페인팅을 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 유볼렌처럼 주변과 잘 어우러지게. 류볼린은 주변을 페인팅하지는 않았죠. 자신의 몸만 페인팅을 했죠. 엠마 핵은 주변에 있는 것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자기가 직접 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투입되지는 않아요. 모델을 씁니다. 자, 그래서 사진가로 하여금 사진을 찍게 하고 그 작품으로 제시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례를 받고 찍었던 사진가가 이 작품은 나의 작품이라고 주장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법정 투쟁까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해결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이제 엠마 핵은 데미지를 받았겠죠. 그렇죠? 시달렸을 테고 법적으로 투쟁을 했었을 테고. 그렇죠? 분명히 현대사진은 작품이 누구의 아이디어에서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자기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그 사람은 기술만 살짝 내가 돈 주고 빌렸을 뿐인데 그 사람이 자기의 저작권을 주장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엠마 핵이 그 소송을 마무리 지은 다음에 본인이 사진가로 포토그래퍼로 직접 찍기 시작합니다. 배웠겠죠. 그러면서 찍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류볼린은 타자, 누구 조수로 하여금 자기한테 그리게 했죠. 그래서 자기가 사진 화면에 들어갔습니다. 자기 몸에 그리게 했어요. 근데 엠마 핵은 자기가 직접 그리는 페인터죠. 그렇죠? 그리고 모델은 고용한 모델이고. 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류볼린이 먼저 시작했는지 엠마 핵이 먼저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둘의 방법은 비슷합니다. 나중에 한 사람이 먼저 한 사람의 영향을 살짝 받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들의 선배가 또 있어요. 이러한 방법론이 자기 몸이든 모델 몸에다가 어떤 페인팅을 하고 주변 배경과 하나가 되게끔 보이는 그러한 작업들은 이미 다른 작가들이 앞에서 했던 작가가 있습니다. 이 둘이 최초로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러한 방법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자기식으로 개념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찍어 나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독창적이고 고유성이 드러난 그러한 개성적인 작품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 현대미술, 현대사진이 작품을 바라보는 너그러움은 넓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작품을 새로 만들었는데 너무 특별한 그 선배 사진가의 누구가 너무 한 80%, 90% 그 사람 생각이 나. 그거는 곤란하죠. 그거는 아류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카피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몇 개의 작가의 특성을 좀 따서 자기가 좀 약간 변형을 시켜서 그렇게 보여준다면 충분히 독창성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게 현대에서의 예술과 사진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꽃사진의 최고봉은 단연
로버트 매플소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로버트 매플소프가 꽃사진의 최고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유튜브에 로버트 매플소프에 대해서 올린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참고가 되실 것 같고요. 가장 조형성으로 완벽한 구성, 컬러, 빛 이런 것들을 거의 완벽에 가까울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한 그런 조형성을 갖다가 사진으로 정물 사진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꽃사진에서 가장 비싼 최고의 퀄리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물 사진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은 로버트 매플소프의 작품을 갖다가 텍스트로 교재로 로버트 매플소프가 작품을 하면서 적용했던 빛, 라이트, 또 색, 과감한 보색과 조화를 이루는 조화의 색들, 그리고 소품들,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면서 조금 연습을 한다면은 그 과정이 넘어가면은 여러분들만의 작품 세계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제가 마이클 케냐의 작품을 갖다가 풍경을 갖다가 텍스트 삼아서 마이클 케냐가 풍경 사진을 통해서 그 활용했던 사진의 여러 가지 테크닉들, 표현 방법들, 그것을 좀 분석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풍경 사진을 찍을 때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일종의 교과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로버트 매플소프의 이 정물 꽃사진은 역시 정물 사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열심히 보신다면은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2교시부터 다양하게 찍는 그러한 사진가들의 작품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있을 테고, 여러분들이 나 저런 사진, 저런 대상은 나는 꽃은 뭐 이쁘긴 해도 굳이 그렇게 내가 찍고 싶지는 않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그런 분이라도 나중에 풍경 사진이 나오게 되면은 좀 더 관심 있게, 그렇죠? 귀를 좀 쫑긋 세우고 들으시겠죠. 그래서 모든 사진이 나한테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던 생각의 영역 확장시키는 거. 인지적 유연성이라는 게 있어요. 인지적 유연성이라는 것은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세계를 갖다가 너무 고집하지 않고 유연하게 새로운 지식이 들어올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게 유연한 자세로 받아들이는 걸 갖다 인지적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세를 갖고 이렇게 하나하나의 사진을 보신다면은 중간에 여러분들의 진짜 마음에 끌리는 그러한 대상을, 그러한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다른 사진가들은 어떻게 접근하는가, 그것을 유심히 보세요. 굳이 외우지 않아도 돼요. 유심히 보세요. 그리고는 자동적으로 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겠죠. 그럼 나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네? 그럼 나는 오늘도 꽃도 스트레이트하게 찍어서 보여주는 작가도 있었고
개념을 넣어서 보여주는 작가도 있었고, 디지털로 만들어서, 그렇죠? 제3의 꽃을 갖다가 창조한 작가도 있었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이제 사고의 확장이 서서히 조금씩 되시리라고 보고요.